자, 잘 쉬셨나요? 자,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2주간의 마지막 강의 자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첫 번째 시간에는 1-1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2-1 뭐 이렇게 계속 그 강의 자료에 보면은 몇 다시 몇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강의 그 자료에 뭐 맨 앞에 뭐 1, 6, 8, 15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부분이 있거든요. 그 숫자는요, 1차 시,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5라고 돼 있으면 5차 시라고 해서 하루에 3시간씩 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날에 두 번째 시간 뭐 이렇게 해서 5차 시거든요.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강의 자료에 올려드린 숫자가요. 그래서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강의 자료에 여기 열어보시면 요 부분에 몇 다시 몇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이 이제 여섯째 날, 마지막 날에 첫 번째 강의 자료다. 이렇게 해서 6-1 이렇게 돼 있고요. 로봇 잡기 게임 앱 만들기예요. 이거는 사실 로봇 잡기인데요. 두더지 잡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더지가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 생겼다 말았다, 생겼다 말았다 할 때 두더지를 손으로 탁탁탁 잡으시면요. 이렇게 그 점수가 올라가고요. 놓치면 이제 몇 개 놓친 점수가 이제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하고 또 화면 설계하고 코딩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요거 마치고 나서 그 시간이 좀 된다면 뒤에 제가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우리가 앱을 만들었는데 앱상에서요 또 이렇게 뭐 인터넷을 연결하거나 그런 걸 가능하거든요. 앱 뷰어라는 걸 이용해서, 웹 뷰어를 이용해서. 뒤쪽에 제가 보시면 웹 뷰어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한 2개 정도의 예제를 넣어 봤어요. 그래서 자주 가는 사이트들을 모아 가지고 이렇게 네이버라든지 다음, 유튜브, 구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선문대 이렇게 넣어 놨는데요. 요런 식으로 인제 뭐 자주 가는 사이트를 클릭하면 여기 아래쪽에 그 사이트에 해당하는 어 웹페이지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건데요. 너무 간단해요. 웹뷰어라는 거를 이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코딩도 되게 간단하고, 제가 이거 여러분이 혹시 오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각각의 사이트에 이름도 다 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요거 복사해서 그대로 요 부분에다가 넣어 주기만 하면 끝이야.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해볼 거고, 두 번째 거는 인제 지도 검색을 해볼 거예요. 지도 여러분들 많이 검색하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 지금 아래쪽에는요, 각각의 사이트, 네이버하고 유튜브만 여기다 띄워 놨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는요, 여러분이 검색하고자 하는 지명이라든지 그런 걸 뭐 어쨌든 뭐든지 뭐 검색어를 사용하시고 검색 버튼 누르면 구글 검색이 생겨요. 구글 검색으로 검색이 되고요. 그다음에 위에다가 어떤 내용을 입력하고 지도 검색을 누르면 요 위에 누른 거는 지도로 이렇게 검색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지도 검색을 눌른 화면이고, 오른쪽은요, 이제 구글 검색, 여기다 선문대라고 쳤더니 선문대에서 구글 검색해서 나온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줄로 해서 이용해 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한 줄로 내가 자주 가는 사이트만 모아 가지고 바로바로 갈 수 있게끔 해 놓은 거, 요거 두 개 한번 간단하게, 시간 아마 이건 충분히 되고도 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위에 우리 본 학습 먼저 하고 밑에 있는 내용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로봇 잡기 게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잘 보이나요? 지금 제가 아니네요. 잘 안 보이고 있었어. 화면 안 보인다고 얘기 안 했어요. 이제 마지막 요거 강의 자료 0824 로봇 잡기 게임 만들기 앱 만들기라는 강의 자료 열으시면 되고요. 제가 목차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요거 하기 전에 맨 밑에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2개 간단하게 재밌고 간단한 앱들 해 가지고 여기 웹 뷰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간단하게 내가 자주 가는 사이트 모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지도 검색과 또 검색,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내용을 넣어서 검색 버튼 누르면 바로 검색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바로 그 사이트로 이동하기, 두 개 사이트만 이렇게 넣어 놓은 거, 요거 보여 드린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로 로봇 잡기 게임 앱이란 무엇인지 살짝 소개하고 바로 이어서 화면 코딩, 화면 디자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로봇 잡기 게임은요, 화면에서 무작위로 이동하는 로봇을 이렇게 터치 하면은요, 로봇을 잡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성공은 몇 개인지, 실패는 몇 개인지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간단한 게임이에요. 맞아요. 아까 가위바위보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가위바위보는 뭔가 이렇게 어
내가 뭘 했을 때 얘가 뭘 하고 막 그런 거잖아. 근데 얘는 그냥 화면에 이 스프라이트가 터치가 됐느냐, 터치가 됐다면 성공 여기에다가 점수를 하나를 높이고 터치 안 됐으면 실패 하나를 올리면 되는 거죠. 좀 아까 했던 것보다는 훨씬 간단한 게임이에요. 근데 얘가 뒤쪽에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 화면에 스프라이트 이런 새로운 또 그 뭐죠? 요걸 스프라이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스프라이트가 움직이는 거, 그래서 그 움직임을 내가 터치했을 때 그 터치를 감지하는 거, 요런 거를 조금 알아보기 위한 거라서요. 어, 나온 내용이고요.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오른쪽에 기능이라고 써 있는 부분 있죠? 그 기능에 보시면 일단 로봇이 이동하는 기능이야. 요것은 이제 타이머에 따라서 타이머 기능이 바로 그 기능이에요. 로봇이 랜덤하게 위치로 이동하는데요. 타이머 기능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 뭐 1초나 뭐 0.5초 이런 걸 조절해가지고 1초에 로봇이 한 번씩 이동할 수도 있고 빨리빨리 이동하게 하고 싶잖아? 그럼 조금 더 빠르게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그 기초 지식부터 한번 이해하는 내용 해볼게. 기초 지식 이해에 들어가시면요. 일단 로봇이 이동할 임의의 위치를 생성하는 난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난수를 어, 만들어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로봇이 랜덤하게 움직이잖아요. 어떤 그 뭐 여기에 움직였다가 뭐 이쪽에 움직였다가 이렇게 여러 군데서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난수를 생성해야 돼. 그래서 그 움직이는 난수 생성하는 거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로봇을 터치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조건문이 필요해요. 간단하죠. 전에 했던 그 가위바위보 게임은 굉장히 길었는데 이건 굉장히 간단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또 컴포넌트 한번 사용하는 컴포넌트 어떤 거 사용했는지 볼게요. 핵심 컴포넌트는 컨버스 컴포넌트 요거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스프라이트 컴포넌트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했다라는 거 두 개 꼭 알아두세요. 이미지 스프라이트. 우리가 이제 이미지로 스프라이트라는 거는 여기 움직이는 거 아까 있죠? 로봇 요거를 스프라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미지를 넣어갖고 사용한다. 그래서 이미지 스프라이트라고 요 두 개 컴포넌트가 가장 핵심 이거밖에 없죠, 사실은. 나머지는 뭐 그냥 이렇게 점수 변동되는 거, 그런 레이블이라든지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한번 이해해 볼게요. 게임을 시작하잖아. 그럼 로봇이 일정한 간격으로 캔버스를 이동해요. 그리고 점수는 0으로 이제 초기화가 되어 있겠지? 그리고 사용자가 로봇을 터치하잖아? 그러면 성공 점수를 1씩 증가시켜요. 실패하면 실패 점수를 1씩 증가시키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의 로봇이 그 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해야겠지. 그래서 터치가 됐다면 1을 증가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가 1이 증가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요. 시계를 정지시켜서 게임을 종료하고요. 사용자가 최종 몇 번을 성공했는지 메시지 창. 우리 저번에 메시지 창 한번 보였죠? 그래서 퀴즈 문제 할 때 메시지 창에 뭐 정답입니다, 오답입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는 거 있었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맨 마지막에 종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게 종료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최종 몇 번 성공했는지를 메시지 창으로 알려주는 그런 거를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다시 하기 버튼을 클릭하잖아? 그럼 점수를 0으로 초기화하고 그리고 시계를 다시 활성화시켜서 로봇 이동을 시작한다는 거 잘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간단해요. 이게 문제 이해 보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게임도 좀 간단한 편이에요. 자, 리소스를 준비할 건데요. 먼저 로봇 이미지인데요. 요거 60 곱하기 60 픽셀 제가 올려드렸죠. 요거는 올려드린 파일 바로 압축 풀어 보시면 요거 하고요. 이제 그 로봇을 성공했을 때 소리가 나는 그 소리 파일 하나 넣어놨거든요. 그거 두 개 다운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로봇 잡기 게임 앱에 화면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설계에 필요한 컴포넌트 대부분 이제 수평 배치가 있겠고 레이블, 뭐 그다음에 캔버스, 이미지 스프라이트 요거 두 개가 중요합니다. 그리기 애니메이션에 가시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계가 있고요. 요거는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로 시계, 알림, 버튼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시계는 일정한 간격으로 로봇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시계가 필요하고요. 우리 저번에 기억나나요? 그 시계를 넣어가지고 우리 그 방울
방울방울이라는 앱에서요. 이렇게 원을 뭐 0.5초에 한 번씩 만들게, 뭐 1초에 한 번씩 만들기, 그래서 그거 했었잖아. 기억나죠? 그래서 시작 버튼 누르면 원이 0.5초나 뭐 1초나 뭐 이렇게 해서 하나씩 쭉쭉쭉쭉 움직이고요. 그거 할 때도 마찬가지로 원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시계의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었잖아요. 시계가 시작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그 로봇이 계속 랜덤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시계에 만약에 0.5초 했지. 그럼 0.5초에 한 번씩 로봇이 랜덤으로 이동하고, 뭐 1초 하면 1초에 한 번씩 이제 로봇이 랜덤으로 이동하는, 그걸 하기 위해서 시계라는 어 컴포넌트를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림은요. 메시지 창 생성할 때 알림에 알림창 이용했고, 그다음에 이제 버튼이 왜 여기 있을까요? 요거 두 개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있으니까 같이 묶어 놓은 것 같아. 버튼 많이 필요하겠죠? 그 뭐 다시 하기 버튼, 뭐 시작하기 버튼이라든지 그런 것들, 종료와 다시 하기 기능에 사용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새 프로젝트를 만들 건데 로봇 01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스크린의 제목은 로봇 잡기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미디어 파일 2개 올려주시면 됩니다. 빕스 16 하고요. 요거 이제 삑삑 올리게 하기 위해서 넣는 거고요. 로봇.png 파일은 로봇 그 스프라이트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미지 올려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 넣어서요. 새 프로젝트에 프로젝트 이름은 로봇. 터치 로봇으로 해볼까요? TOUCH 로봇, ROBOT. 로봇을 터치하는 거니까 터치 로봇 게임. 터치 로봇이라고 해볼게요. 자, 터치 로봇 했다면요. 했다면, 자, 이제 맨 처음에 제가 한번 요거 화면을 보고서 이어서 볼게요. 맨 처음에 로봇을 잡아라 라고 레이블 하나 넣어줘야 되니까 레이블 넣고요. 옆에 넓이는 부분 속에 맞추기 확인, 그리고 글꼴은 30포인트, 그리고 가운데 정렬 해볼게요. 가운데 정렬. 그리고 배경 색깔을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주황색? 주황색. 왠지 뭐죠? 제목의 트레이드 마크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텍스트는 로봇 잡기 게임이라고 그냥 할게요. 로봇을 잡아라가 더 나을까요? 느낌표. 자, 로봇을 잡아라. 조금 굵게 해주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스크린 1의 제목도요. 스크린 설명, 로봇 잡기 게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의 제목, 로봇 잡기 게임. 이렇게 넣을게요. 자, 로봇 잡기 게임, 로봇을 잡아라. 레이블 하나 갖다 놓으시면 되고요. 레이블은, 여기는 뭐, 이 레이블은 제목 레이블이라고 해볼게요. 제목 레이블이라고 이름 바꾸면 되겠고, 여기는 뭐 레이블이 많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굳이 이름을 안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 그 네이블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네이블이 총 5개 정도 들어갈 건데요. 2개만 이름을 잘 지정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성공 점수 레이블하고 실패 점수 레이블만 잘 해주고, 나머지는 레이블 이름이 별로 중요치가 않아요. 자, 그래서 텍스트는 로봇을 잡아라 가운데 정리해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평 배치를 하나 넣어서 거기 안에다가 수평 배치 넣고요. 총 4개의 레이블 넣을 거야. 수평 배치해서 레이블 4개 넣을 거니까요. 레이블 쏙쏙쏙 넣어봅시다. 넣어놓고요. 첫 번째, 요거. 레이블 여기에는, 이름 바꾸기, 뭐, 이름 안 바꿔도 상관없는데, 취소할게요, 그냥. 여기서 중요한 건 두 번째, 여기,
레이블인데요. 요거 이름만 바꿀게. 성공 점수 이고요. 얘도 요것도 바꿀게. 그냥 성공 레이블이라고 하고 성공 점수 그다음에 요거는 실패 레이블이라고 하고요. 안 보이네. 그래서 일단 요거를 옆에 너비를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해 놓을게요. 요 이름은 여기는 텍스트는 0이라고 할게요. 텍스트 정렬은 가운데. 그리고 텍스트의 글꼴은 20. 그리고 부모 요소에 맞추기 글꼴 굵게 해 놓을게요. 레이블 2의 텍스트에는 성공이라고 표시하면 되고요. 요것도 20 굵게 그리고 가운데 정렬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 3은 실패지 실패 그래서 또 20포인트 굵게 그 다음에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하고 텍스트는 가운데 정렬 그리고 실패 하고 이렇게 저기를 해야 되겠네요. 세미콜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패 아니 성공하고 한 칸 띄우고 세미콜론 한 칸 띄우고 이렇게 수평 배치의 넓이를요 자동으로 하지 말고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널찍널찍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마지막 레이블에다가 0이라고 표시해 주고요. 0 그리고 텍스트 정렬은 가운데 그리고 굵게 글꼴 굵게 해주고요. 글꼴 크기는 20포인트로 주면 됩니다. 성공형 실패형 여기도 넓이를 부모에 맞추기 해줘야 돼. 그래야지 딱 4등분 되는 거야. 부모에 맞추게 해놓잖아요. 그럼 얘네가 정확하게 4등분을 해줘요. 이렇게 쏙 들어가고요. 지금 여기 성공하고 실패는 배경색을 좀 집어넣을게요. 성공은 배경색을 진하게 검정, 어두운 회색. 그리고 글씨는 흰색으로 해줘야겠지? 텍스트 색상은 흰색. 그리고 실패도 마찬가지로 배경색은 어두운 회색. 그리고 텍스트 색상은 흰색. 이렇게 주면 되겠어요. 되셨나요? 제가 시간을 조금 드릴 거니까 이렇게 조금 디자인을 해주세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마지막으로 캔버스만 넣고 스프라이트만 여기 안에 넣으면 돼요. 그러면 이어서 해볼까요? 성공 0, 실패 0 이렇게 넣어놓고요. 이제 그 다음에 캔버스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캔버스 그리기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캔버스 넣으시고요. 캔버스의 이름은요. 캔버스는 그냥 캔버스야. 넣고요. 여기 넓이와 높이만 맞출게요.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 높이도 부모 요소에 맞추기.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다른 거는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캔버스 안에 이미지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스프라이트를 이렇게 캔버스 안에다 이렇게 쏙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미지를 조금 너무 크면 맞추기가 조금 그 뭐랄까 크니까 바로바로 누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스프라이트는 조금 이따가 할 건데요. 일단 X축, Y축에 요 좌표 있지? 요건 좀 이따가 설정할 거고 이거는 어차피 설정 안 해도 되고 미디어 파일에 파일을 올려야 되겠지? 파일 선택 누르셔서요. 로봇 1도 있고 로봇 2도 있네. 로봇 1로 할까요? 열기 하고요. 하나 더 올려야 돼요. 소리 나는 거. 네, 두 개를 넣어놓을게요. 그래서 여기 이미지 스프라이트에 사진 들어가서요. 로봇 1.png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로봇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요거 높이하고 넓이를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60 픽셀인데 이렇게 크게 보이네요. 여기 이미지 높이를 픽셀 50으로 한번 해볼까요? 넓이도 50 이렇게 50으로 맞춰줍시다. 60은 좀 클 것 같아요. 50 곱하기 50으로 넓이와 높이를 맞춰주세요. 되셨겠죠? 네, 그럼 이어서 할게요. 자, 맨 밑에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요. 수평 배치 밑으로 넣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다시 수평 배치 넣고요. 버튼 2개 넣을 거예요. 다시 하기 하고 종료하고 다시 하기 하나, 2개 넣고요. 종료 버튼, 종료 그리고 하나는 다시 하기라고 이름 만들어 주시고요. 종료 버튼에는요, 그 텍스트를 종료라고 써줘야겠지. 종료하기라고 쓸까요? 그리고 다시 하기 버튼은 다시 하기라고 써줄게요. 그래서 수평 배치 2의 넓이도요, 부모 요소에 맞추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종료의 넓이도 부모 요소에 맞추기. 다시 하기의 넓이도 부모 요소에 맞추기 해주시면 됩니다. 글꼴은 한 16 정도로 할까요? 16이 좀 너무 크면 14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성공하고 실패도 배경 색깔을 살짝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배경색을 연한 색으로, 사용자 지정으로. 배경색을 뭘 하나 선택하고서 사용자 지정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투명하지 않은 게 나오고요. 이거는 복사해서 한 번 더 써야 되니까 복사할게요. 여기도 똑같이 배경색이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 가서 여기에 요 색을 넣으면 같은 색으로 만들어지니까. 여러분, 제가 색감 잘 못 정하니까요. 여러분, 이쁜 색으로 정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디자인은 다 됐어요. 제가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전체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성공, 실패 이렇게 하고 밑에 이렇게 로봇이 나와.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거 그거는 블럭을 코딩을 해줘야겠죠. 네. 자, 그러면 기본적인 디자인은 이제 다 했으니까 제가 로봇 잡기의 코딩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바로 코딩 이어서 할게요. 자, 설명할까요? 네, 여기까지 이제 디자인은 다 했지요. 디자인 좀 빠진 부분 있을까요? 네, 다 한 걸로 알고 바로 이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설명 보시면요. 이제 로봇이 이동할 거야. 로봇이 이동하는 경우는 로봇 잡기 게임을 처음 시작할 때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이동해. 여기 이제 타이머 기능인데요. 이 두 경우에 로봇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로봇을 이동시키는 함수를 만들어야 돼.
자, 로봇 이동시키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실행, 이 로봇은 그냥 뭐 그 매개 변수로 뭔가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이게 자체가 그냥 이동하는 함수야.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요것만 그냥 로봇이 좌표로 이동하기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그냥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서 여러 번 쓰이잖아요. 여기 보면 2번 쓰이는 거지 요때도 쓰이고 요때도 쓰이니까 한 번 이상 쓰이면 그냥 함수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 이동 함수인데 이건 간단해요. 그냥 좌표로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x, y 좌표 여기다 값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 값이 랜덤한 값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아무 곳에나 좌표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함수가 아주 간단한 함수가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서 랜덤을 만들려면 항상 끝에서 0에서부터 캔버스의 너비나 캔버스의 높이로 이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로봇이 있잖아요. 그 로봇의 너비를 그 캔버스의 너비에서 이 로봇의 너비만큼 빼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안 그러면 만약에 캔버스 너비가 여기까지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로봇을 이동할 수 있게끔 해주나 그럼 로봇이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로봇이 안 보일 수가 있어. 갑자기. 그럼 되게 웃기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높이도 마찬가지야. 그럼 로봇이 이렇게 화면에서 가려서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캔버스의 너비만큼 0에서 캔버스의 너비만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캔버스 너비 빼기 로봇의 너비를 빼줘야 돼. 로봇이 50픽셀이면 50픽셀을 빼주면 여기까지 해서 여기 딱 그 너비를 이렇게 지정해야 로봇이 보이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너비와 높이를 전부 다 로봇의 너비와 로봇의 높이만큼 빼줘야지만 그 로봇이 보일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호출 로봇의 좌표로 이동하기 가져와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해됐나요? 그래서 로봇 이동 실행해서 로봇 좌표로 이동하기 이 호출해서 가져와서 여기에다가 임의 정수 시작하는 거 랜덤하게 X 좌표와 Y 좌표를 가져올 수 있는 거를 해주면 됩니다. 여기다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끝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스크린이 초기화되었을 때 다시 시작하기 했을 때도 로봇 이동 함수를 호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머가 작동할 때 타이머가 이제 0.5초가 지났어. 그렇다 해도 로봇이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작할 때 바로 타이머가 작동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로봇 이동되고요. 아까 우리 그 컴포넌트 넣을 때요. 3개를 안 넣었네요. 생각해 보니까 여기 보시면 그 알림이랑 시계랑 소리 요거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를 3개를 넣어야 되거든요. 시계를 안 넣으면 타이머 작동 그게 없어요. 그래서 시계를 꼭 넣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알림은 몇 개를 맞췄고 몇 개를 실패했습니다. 그거 할 때 필요한 게 알림이고요. 그다음에 소리는 이거 로봇을 잡을 때마다 어떤 소리를 나게끔 하기 위해서 소리를 넣을 거야. 그래서 소리 넣고 난 다음에 이거 그 소스 파일도 넣었어야 되는데 그쵸? 그거 안 했죠? 요거 그러면 하고 갈까요? 아니면 이따가 코딩할 때 해도 되니까 일단 코딩할 때 하는 걸로 미루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서 여기 지금 보시면 시계는요, 항상 타이머 작동, 요거를 체크해야 돼요. 타이머 활성 여부도 체크하고요. 그리고 타이머 간격을 500으로 하면 되게 빨리 나와. 그래서 우리가 놓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요거는 조절하시면 돼요. 500인지, 600인지, 700, 1000이면은요, 타이머 간격이 1000이잖아. 그럼 1초야. 500이면 0.5초. 되게 빠릅니다. 안 보여요. 뭐 더 빨리게 뭐 0.1초, 2초 이렇게 해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타이머의 간격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요거를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만약에 이제 1단계 스테이지 끝나면 다음 스테이지로 그래서 다음 스테이지로 가면 요게 이제 타이머 간격을 조금 더 빠르게 해서 또 이제 로봇이 나오게 또 다음 스테이지 하면 더 빠르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뭔가 다른 이제 스프라이트도 나와서 걔네들을 누르게 되면 실패하는 걸로 뭐 그런 식으로 하고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좀 업데이트 해가지고 이 게임을 더 또 좀 더 고난이도 게임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타이머 작동했고요. 타이머는 이렇게 캔버스, 로봇의 너비를 빼줘야 된다는 거, 캔버스 너비에서.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이 이동하는 건 2개 이동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캔버스를 이제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로봇이 이동하는데, 그럼 로봇이 이동할 때 뭐를 해줘야 돼요? 그 로봇을 터치해야 되죠. 그게 바로 이제 캔버스를 터치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터치는 매개 변수가 3개가 들어오는데요. 거기에서 터치된 스프라이트 매개 변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 터치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 터치 스프라이트가 참이다. 이게 뭐냐면 터치했냐? 터치했다라는 뜻이에요. 터치된 스프라이트가 참이다라는 거는 뭐라고요? 터치를 했다라는 뜻이에요. 터치가 됐다라는 뜻이야. 터치되었다는 뜻. 터치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공 점수의 텍스트 값을 1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렇지 아니라면 실패했다는 거야. 그래서 실패 점수의 텍스트를 1로 실패했다는 뜻.
그런 뜻이야. 간단하죠. 거기에 텍스트 값을 하나를 증가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제 성공했을 때는 소리까지 재생해 주겠다라는 거야. 밑에 자세히 써보면 터치된 스프라이트의 매개 변수에서 요거 요 매개 변수 지금 설명하는 거야. 캔버스에서 이미지 스프라이트를 터치했다면 참이고요. 값을 가지고 스프라이트가 아닌 캔버스를 클릭했다면 거짓 값을 가져요. 그래서 참가 이 지금 이게 참이냐 이 말이야. 터치된 스프라이트가 참이냐, 참이면 요거 성공 점수를 1점 올려주고 소리를 재생해라. 거짓이냐, 거짓이면 실패 점수를 1로 말해주고 그 삐릭 이렇게 그런 소리가 나게끔 해줘도 돼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그 참일 때만 성공했을 때만 소리가 나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미지 스프라이트는 로봇을 가리킨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종료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시계를 멈추는 거야. 그래서 시계의 타이머 활성화 여부를 거짓으로 해줘라. 그럼 멈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제 메시지 창은요. 마지막에 언제 보여주냐면 종료 버튼을 클릭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메시지 창을 보여줄 거야. 시계를 거짓으로 만들어 주고요. 메시지 창을 보이는데 성공이라는 글씨를 먼저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성공 옆에다가 성공 점수 오면 5 회, 회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콤마 실패 여기 1이면 1, 회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목은 로봇 찾기 결과고요. 메시지는 이걸 보여준다는 거야. 메시지를 여러 개 인제 성공 점수와 실패 점수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합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글자는 그냥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텍스트 상자 텍스트 레이블에서 가져와서 성공 점수에 있는 텍스트 여기가 3 이면 3을 가져와서 3 회, 실패는 1 회, 5 면 5 회 이런 식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요거는 제목이고 요거는 확인 버튼 클릭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거. 네. 그다음에 인제 다시 하기 버튼을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점수를 초기화해 줘야 되니까 성공 점수와 실패 점수만 초기화 시켜 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다시 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마지막으로 시계를 활성화해 줘야겠지. 아까 우리 종료했을 때 시계를 멈췄잖아요. 여기서 거짓해서 멈췄죠. 그러면 인제 다시 시작하기 눌렀을 때는 타이머 활성화를 참으로 해 줘야지만 다시 시계가 켜지면서 그 스프라이트가 캔버스 안에 있는 스프라이트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세요? 얘가 캔버스 안에 스프라이트가 움직이게 하려면 타이머를 참으로 해 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 되셨나요? 요거는 간단하게 요거 먼저 다 만들고 나서 쉴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 코딩을 하고 쉴까요? 쉬고 나서 코딩할까요? 코딩을 하고서 쉽시다. 자, 그러면 바로 코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못한 게 있지. 그래서 숨겨 놓은 스프라이트 3개 알림과 알림 넣고요. 그다음에 미디어에 소리 넣고요. 하나가 더 뭐가 필요했었죠? 알림, 소리, 시계가 필요하네, 시계. 센서에 가시면 있어요, 시계는 센서. 이렇게 해서 시계는 센서에서 가시면 되고요. 소리는 미디어에 가시면 되고요. 센서에서 시계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미디어에 가셔서 소리 넣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알림은 그냥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있어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있는 알림 이렇게 해서 3개 집어넣으시고요. 알림은 뭐 할 거 없는데 소리에는 소스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빕스 소스 있잖아요. 요거 넣어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시계는요. 타이머 항상 작동, 타이머 활성화 여부고 그리고 얘가 몇 초 만에 한 번씩 이 스프라이트가 보일 것인지를 여기서 결정하면 돼요. 1000이면 1초예요. 1000이면 1초. 기억해 주시고 바로 인제 블록으로 넘어갈게요. 자, 맨 처음에 해 줘야 되는 것은요. 로봇 찾기 함수를 먼저 만들어 줄게요. 함수 만들기. 왜냐면 계속 쓸 거니까. 함수 만들기. 그래서 함수 이름은 로봇 이동 함수로 만들어 줄게요. 자, 이걸 만들면 바로 함수 공통 블록에 가면 함수 호출하기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함수 호 어
좌표로 이동하기 있잖아요. 그거는 좌표로 이동하기. 수학이 어딨지? 정수, 수학이 있죠. 랜덤, 임의의 정수 시작. 해서 시작과 끝을 캔버스의 넓이와 캔버스의 높이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제가 이건 다 변경을 해놨죠. 캔버스 1의 넓이, 캔버스 클릭하시면 되고요. 캔버스 1의 넓이, 넓이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캔버스 1의 높이니까 요거, 아, 로봇의 높이는 안 나오네. 로봇. 이것도 로봇이라고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미지 스프라이트라고 돼 있죠? 이름 바꿔주고 시작할게요. 디자인으로 가서 이미지 스프라이트, 로봇, 로봇의 너비 가져와주면 됩니다. 아, 잘못했네요. 시작은 0이죠? 0에서 끝이 이제 로봇의 캔버스 너비에서 로봇의 너비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빼는 함수 빼는 거 가져와서 빼는 블럭에다 넣어주고 요걸 여기다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 이제 호출해서 그 함수로 넣어줘야 되는데요. 로봇 함수 좌표로 이동하기가요. 캔버스에 있나요? 캔버스에 캔버스에 가시면 밑에 로봇 있잖아요. 로봇 스프라이트.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로봇 좌표로 이동하기 요 블럭이 보여요. 이게 꼭 보라색이라서 함수 좌표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로봇 함수를 불러와서 여기에서 이제 좌표 이동하는 걸 해줄 거라서 스프라이트에 있는 로봇 스프라이트에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요거 가져와서 여기 첫 번째 X축은 로봇의 너비잖아요. Y축은 로봇의 높이입니다.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요. 여기다 넣어주고요. 너비 아니고요. 높이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캔버스의 높이로 바꿔주시고요. 아니, 잘못했네요. 큰일 날 뻔했네요. 캔버스의 높이에서 로봇의 높이를 빼야 되지? 이렇게 바뀌어져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 호출은요, 그 스프라이트의 로봇이라는 스프라이트에 들어가서 쭉 내리다 보시면 좌표 이동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좌표를 이동할 건데, 스프라이트는 사실은 거의 움직이는 거라든지 어떤 좌표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프라이트 안에 보시면요, 거의 뭐 좌표 튕기기, 그리고 이제 스프라이트 자체가요, 어떤 캔버스 안에서 뭐 공 같은 거 이제 튕기는 거,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뭐 벽에 닿았을 때, 터치 다운 했을 때, 터치업 했을 때, 모서리에 닿았을 때, 그 다음에 충돌했을 때가 이제 벽에 닿았을 때, 풀링은요, 이렇게, 그 스프라이트를 이렇게 쭉 끌어당겨서 탁 놓았을 때 이런 걸 풀링이라고 하거든요. 아니면 드래그 했을 때 이런 것들이라서 스프라이트에 대해 들어가 보시면 전부 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봇을 이렇게 드래그 했다든지 로봇을 풀링해서 놓았을 때 뭐 이런 거 할 때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여러분이 코딩을 할 수 있다면 코딩해서 여기다 넣잖아.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뭐 모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또 추가로 넣을 수 있는데 로봇이 좌표를 딱딱딱딱 이동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약간 뭐랄까요. 뭔가 그 로봇 같은 느낌으로 이제 뭐 여기 왔다 저기 여기에 보여줬다 저기에 보여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봇을 이동하는 거는 그냥 로봇이 딱딱딱딱 여기저기에서 보여주는 아주 단순한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로봇 이동 함수를 만들었으니까 언제 호출해야 돼요? 그 스크린이 초기화되었을 때 얘를 호출하는 거야. 그래서 스크린 1 클릭하시고요. 스크린 1 초기화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 게임이 시작하자마자 이 함수를 부른다는 거지. 함수 호출하기 로봇 이동 함수를 호출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언제 또 로봇 이동이 호출이 되냐면요. 그 타이머가 작동할 때. 이제 얘는 로봇이 초기, 뭐죠? 어, 게임이 처음 시작할 때도 로봇 이동이 바로 이렇게 임의의 정수로 딱 보여주는데, 그 다음에 얘가 다음으로 이동할 때는 언제 이동하냐면 타이머가 이제 돌아갈 때 이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타이머 어딨죠? 타이머, 시계, 타이머가 작동될 때 바로 이제 로봇 이동 함수 호출해서, 시계는 언제 작동돼요? 그 게임 시작할 때. 맨 처음부터 우리 시계가 작동되도록 어떻게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디자인을 보시면 시계가 타이머 항상 작동으로 돼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바로 이 게임이 시작하자마자 시계가 작동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스크린이 초기화되었을 때도 또 타이머가 작동했을 때도 로봇이 움직이는 함수를 호출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캔버스를 터치했을 때 이제 점수 올리는 거 있죠? 그거 하면 됩니다. 캔버스에 가시면 캔버스가 터치됐을 때, 터치했을 때, 캔버스 터치했을 때가 없나요? 터치했을 때. 자, 터치했을 때는 무슨 말이냐면 이 스프라이트가 탁 선택이 됐다는 얘기예요. 스프라이트. 그래서 만약 캔버스를 스프라이트를 터치 안 하고 다른 걸 터치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스프라이트를 터치했을 때를 가져야겠지. 만약에 스프라이트를 터치했을 때가 무슨 말이냐면요. 터치된 스프라이트가 참일 때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논리에 가서 참 가져오시면 되고, 요거. 이건 수학이 아니에요. 논리예요. 그래서 참이냐 거짓이냐를 나타내 주는 거라서 요 초록색 블럭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어, 여기에서 가져오기 변수에서 가져오기 블럭을 가져와서 음, 터치된 스프라이트를 선택하면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그 캔버스를 터치했는데 하필 그 터치했을 때 스프라이트가 터치됐냐 이 말이에요. 자, 터치된 스프라이트가 참이냐 이 말은 캔버스에서 스프라이트를 터치했을 때랑 똑같은 말이라는 거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스프라이트 터치하면 어떻게 돼요? 점수를 1점 올려줘야 되겠지? 그게 어디냐면 성공 점수의 텍스트, 요거 성공 점수의 텍스트 값을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텍스트에 무슨 값을 지정해 줘야 돼요? 성공 점수 값을 1을 올려서 1을 더해서 성공 점수에 이쪽으로 볼게요. 텍스트에 원래 있었어. 만약에 처음에 초기값이 0이니까 0이 있었다면 0에다가 1을 더해줘야 되겠죠? 더하기 1. 자, 그 다음에 이제 터치를 했는데 그냥 그러니까 그냥 캔버스를 터치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실패 점수. 실패 점수는 없네요. 실패 점수 안 했나요? 실패 점수가 안 보여. 레이블 1이라고 돼 있네. 자, 이것도 디자인에 가서 실패 점수라고 바꿔줄게요. 이름 바꾸기 실패 점수 블록에 가서요. 실패 점수의 텍스트를 더해줘요. 우리가 성공 점수의 텍스트를 0으로 맞춰놨어요. 실패 점수도 마찬가지로 0, 두 개 다 00 해놨지? 디자인에 가시면 여기 00 나와 있잖아, 텍스트에. 그래서 여기다가 더하기 1 한다고. 그럼 1이 되고 또 2가 되고 3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성공했을 때는 소리도 발생시켜야 되니까 소리에서 호출, 소리, 재생하기 넣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캔버스를 터치했을 때 이렇게 소리가 나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일단 되는 데까지. 시작하자마자 얘가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런 데 누르면 왜 성공일이야? 얘가 소리 나는 거 들리시나요? 소리를 제가 잠깐만요. 공유해 볼게요.
소리 들리시죠? 근데 제가 이것도 뭔가 잘못했네요. 실패 점수 점 텍스트 플러스 여기 성공 점수라고 썼네. 요것도 실패 점수지? 실패 점수의 텍스트를 일씩 올려줘라. 이걸 해야지. 복사하면 요게 문제예요. 네, 해볼게.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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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자, 이렇게 하고요. 1초 만에 한 번씩 할 때. 근데 제가 요걸 바꿔볼게요. 1초가 아니고요. 시계를 500으로 바꿔볼게. 500으로 바꾸고, 이거 너무 빨리 움직여가지고 제가 마우스로는요, 클릭이 잘 안 돼. 되게 빨리 움직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제 계속 레벨업을 한다면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게끔 해가지고, 빨리 움직일 때도 반응할 수 있게끔 해주면 또, 나름대로 이것도 게임이 되겠지.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밑에 종료하기하고 다시 하기 이거 버튼에 대한 거를 우리가 코딩을 안 했으니까 이것도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블럭으로 가셔서요. 종료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제 전체 뭐 여러 가지 알림 메시지도 뜨고요. 타이머가 이제 멈춰야 돼. 그리고 얘가 이제 로봇이 이제 그만 움직여야겠죠. 그리고 다시 하기 버튼 누르시면 이제 성공 점수랑 실패 점수 이것을 0으로 만들어주고 타이머를 다시 움직이게끔 해줘야 되니까 타이머 활성 여부를 참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 해주면 돼요. 그래서 자, 요거는 쉬었다 할까요? 제가 지금 조금 네,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지금 39분, 40분이라고 치고요. 50분까지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